미국 내에서 총기 테러 사건이 자주 발생하자 총기 규제를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시위자들의 요구는 시민의 총기 소유로 인해서 총기 테러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시민의 총기를 규제하여 총기로 인한 테러를 방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좌파 정치인들이 여기에 합세하여 시민의 총기 소유권을 박탈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는 총기 규제를 요구하는 시위도 있지만 시민의 헌법에 보장된 총기 소유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요구도 또한 이에 못지않게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자녀가 미국에 살고 있어서 자주 가게 됩니다. 미국 동북부에 있는 펜실베니아 지역인데요. 그곳은 시민의 총기 소유와 휴대가 허용된 그러한 지역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시민들과 대화도 해보고 또 총기 연습장도 방문해 보았는데요. 그곳 시민들이 총기를 대하는 태도는 언론에 보도하는 사뭇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곳 시민들은 총기는 위급한 상태에 대비해서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보호장치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부엌에서 쓰는 칼처럼 관리만 잘하고 사용법만 잘 준수한다면 총기는 절대로 위험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민 총기의 자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시민의 총기 소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이 총기를 소유하면 범죄율은 올라갈까요? 아니면 내려갈까요? 좌파 정치인과 언론은 시민이 총기를 소유하면 총기로 인한 살인과 범죄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일까요? 우리는 중요한 문제일수록 어떤 선입견이나 분위기에 빠지지 말고 냉정하게 바라보고 바른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민이 총기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시민에게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죄자들에게는 너무나 두려운 시민의 파워죠. 아무리 연약한 노인이나 부녀자라 할지라도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면 그들을 범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단 한 방이면 끝납니다. 이와 같이 시민의 총기 소지는 사이코의 범죄나 테러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시민의 총기 소유는 공산주의 국가나 독재 국가에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시민이 총기 소유를 요구한다면 그는 위험 세력이거나 적대 세력으로 취급받을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는 강력한 중앙정부 아래서 주입식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총기는 너무 위험하니까 시민은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총기는 오직 군인이나 경찰이 소유하고 시민은 법을 잘 준수하고 정부의 보호를 받으면 된다는 그러한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총기가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미국 시민을 3억 2천만으로 친다 그러면 미국에 보급되어 있는 총기의 수는 3억 7천만 정으로 국민 1인당 한 정 이상의 총기가 보급되어 있는 셈이 됩니다. 그러면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일까요? 현재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하면 좌파 언론과 정치인들이 난리 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마치 미국에서 총기 테러가 매일 발생하고 미국 시민들은 총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일까요? 통계에 의하면 총기에 의한 테러 사건은 두세 달에 한 번 정도꼴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총기 살인의 3분의 2는 총으로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총기로 인한 자살입니다. 총기를 사용한 자살이죠. 총기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살을 하려는 사람이 총기를 도구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실 자살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총기 자살이 가장 간편하고 확실하고 고통이 없이 깨끗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벼랑에서 뛰어내린다거나 물에 빠진다든가 아니면 가스나 독극물을 이용한 그런 자살은 고통도 심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도 확실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총기 자살 다음에 많은 것이
마피아와 같은 폭력 조직 간의 총기로 인한 전쟁입니다. 이런 것을 제외하면 테러범에 의한 총기 난사 사건은 그리 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사실은 총기 테러 사건이 발생하는 지역은 시민이 총기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시민의 총기가 규제되어 있는 지역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러니하죠. 98% 이상의 총기 테러 사건이 총기가 규제되어 있는 장소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플로리다 고교 총기 난사 사건에서 17명이나 되는 어린 학생들이 피를 흘리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도 출동한 경찰이 경찰차 뒤에서 엄폐해서 사건을 관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무책임과 무능에 대해서 질타하는 좌파 언론은 거의 없었습니다. 범인이 1시간이 넘게 학교 안팎을 오가며 총기를 난사하고 있을 때 훈련된 경찰이 즉각 현장에 투입됐더라면 19살의 어리고 무모한 그 테러범은 쉽게 제압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17명이라는 대참사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겠죠. 총기 난사 사건이 주로 학교에서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곳은 gun free zone, 즉 총기 소지 금지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시민이 학교에 들어갈 때는 총을 갖고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을 잘 지키는 시민들은 학교에 방문할 때 총을 안 갖고 비무장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테러범도 법을 잘 지켜서 학교에 들어갈 때는 총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을까요? 테러를 저지를 때 돌이나 몽둥이로 테러를 저지르겠습니까? 안타깝게도 테러범은 원래 법을 지키지 않는 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소에서 시민은 완전 비무장입니다. 테러범은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러범은 그곳에서는 그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총기를 난사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살인을 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기 너무나 좋은 장소입니다. 범행의 온상이 되는 것이죠. 저는 부시 행정부가 왜 학교를 간 프리 존으로 설정해 놨는지 그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테러가 발생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테러범이 멍청이가 아닌 이상 무장한 다수의 경찰 앞에서 총을 꺼내서 난사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는 채 두세 발의 총을 쏘기도 전에 무장한 경찰의 집중 사격을 받아서 그는 온몸이 피투성이 벌집이 돼서 쓰러져 버릴 것입니다. 즉각 현장에서 그는 지옥행이죠. 범인도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총을 가지고 있는 장소에는 범행의 장소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플로리다 고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에 메릴랜드 주에서도 학교 총기 테러 시도가 있었습니다. 범인이 테러를 저지르기 위해서 학교에 총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그곳 학교에는 무장한 경호원이 있었습니다. 그가 즉각 대응 사격을 함으로써 테러범은 도망을 갔습니다. 단 한 명의 학생도 죽지 않았습니다. 한 명만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총기 소지로 인해서 대참사가 방지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좌파 언론은 어느 누구도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 미국의 사기 좌파 언론은 사건의 결과가 자기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다 그러면 그 사건을 확대 과장 보도하여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자기네들이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건의 전개가 자신의 구미에 맞지 않는다면 그 사건은 마치 없었던 사건으로 묻어버리는 겁니다. 그 언론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건을 선택하는 것이죠. 언론사가 언론의 본분을 망각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완전 사기 언론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학교 안으로 그 누구도 총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총기 소유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시민의 권리인데 왜 학교에서는 불법이 되어 있을까요? 어린 학생들이 테러의 타겟이 되고 있는데도 계속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코들은 총기가 규제된 지역, 주로 학교나 교회나 공연장,
이러한 것을 범행의 타겟으로 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사가 무장을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안에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자 좌파 언론과 정치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난리 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학교 테러의 해결책이 아니라 오로지 총기 규제입니다. 묻지마 총기 규제입니다. 총기 테러에 대한 해결 방안이 분명히 보여주고 나왔는데 그들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좌파 정치인과 좌파 언론들은 눈 감고 귀 막고 오직 총기 규제입니다. 많은 총기 사고 현장에서 경찰의 시민보호 시스템에 허점이 많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때는 누가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합니까? 시민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좌파 정부와 언론은 굳이 시민의 총기를 규제해서 시민의 자기 방어권을 박탈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경찰에서도 시민이 스스로 자기 방어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이미 말했습니다. 미친 사이코나 이슬람 테러범들은 이미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침투해서 암약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제 테러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만약 이들이 시민이 운집한 장소에 들어가서 폭탄을 터뜨리거나 총기를 난사할 때 우리 대한민국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 있는 걸까요?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이 전에 있었죠. 어느 미친놈 하나 때문에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나고 수천억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 시민들은 그 사이코놈의 범행 현장을 목격했지만 그냥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때는 시민들의 힘으로 그 사이코놈을 그 자리에서 즉시 쓰러뜨려 버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테러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테러 현장에 뛰어들어 테러범과 총격전을 벌여서 시민을 보호할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럴 의무 없습니다. 경찰이 상황을 잘 판단해서 행동하면 괜찮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관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불구덩이 속에 뛰어들어 시민을 구조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상황을 잘 판단해서 행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관도 살아야죠. 영화 속에서는 주인공이 불구덩이 속에 뛰어들어가 위험에 빠진 시민과 어린아이들을 구출해 나오는 영웅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영화고 현실에서는 그런 영웅을 찾기가 쉽지 않죠. 건물이나 아파트 내부에는 반드시 소방시설과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각 가정에서도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화재 발생 시 소방관이 출동할 때까지 시민이 자기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시민 스스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왜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출동해서 시민을 보호할 때까지 시민 스스로 자기를 방어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일까요? 이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왜 미국의 좌파 정치인과 좌파 언론은 시민의 자기 방어권을 빼앗으려고 합니까? 정부는 헌법에서 보장한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미국 시민은 총기를 소유지하여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으로 보장된 시민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앞으로 시민의 총기 소유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테러범이 내 앞에서 총을 난사하고 있을 때 나도 총을 꺼내서 그를 쓰러뜨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경찰이 출동해서 보호해 줄 때까지 시민은 총탄을 피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도망이나 다니라 그런 얘기입니까? 만약 경찰의 출동이 지연되거나 차 뒤에 숨어서 범행 현장을 관망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테러범이 실증이 나서 돌아갈 때까지 나의 목숨을 테러범에게 맡기고 테러범의 자비를 구하며 기도나 하고 있으라 그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코미디죠. 총기 규제를 요구하는 좌파 정치인과 좌파 언론은 시민의 보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오직 시민의 총기만을 빼앗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시민이 총기를 소유한다는 것은 시민이 남을 공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평소에 기분 나쁜 놈을 총을 들고 찾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만약에 위급 상태를 위해서 총기를 잘 보관하고 있겠습니까? 범죄나 테러로부터 자신과 이웃을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자기 방어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저희 주장에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 선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저희 주장은 모든 시민이 반드시 총기를 소유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자기가 싫으면 얼마든지 총기를 거부할 수도 있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적어도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자기 방어의 권리를 정부나 언론이 빼앗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